최근 영국의 더 가디언 잡지가 2022년 최고의 100명의 축구 선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이 순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순위 중 하나이며 선수들이 1년 동안 보여준 활약과 잠재력을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메시가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2022 월드컵 우승으로 이끈 데 대한 공로로 1위를 차지한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메시는 카타르에서의 성과로 올해 여러 개인상을 수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메시에 대한 당연한 인정이다. 36세임에도 불구하고 메시는 PSG와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빛나는 활약을 펼치며 다른 선수들보다 월등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월드컵 결승에서 메시를 상대로 한 은색 메달리스트은 엠베디입니다. 만약 프랑스가 월드컵에서 우승했다면 두 선수의 순위가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엠베도 모든 경기장에서 환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엠베는 월드컵 결승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최초의 선수로 기록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10명의 축구 선수에는 카림 벤제마, 엘링 할랜드, 루카 모드릭, 데 브루인, 로버트 레반다우스키, 비니셔스 주니어, 커트우아 및 모헤임드 살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메시의 옛 라이벌인 호날두는 급격히 순위가 떨어져 전 세계 51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더 가디언이 2012년 이 순위를 시작한 이후 호날두는 2014년과 2016년에 두 번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호날두는 올해까지 탑 10안에 머물렀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약화된 활약으로 호날두의 이 순위는 예상 가능합니다. 호날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주전 선수로 뛰지 못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그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하여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탑100에서 맨체스터 시티는 총 12명의 선수로 가장 많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들 뒤를 이어 챔피언스 리그 현 우승팀인 레알 마드리드가 11명의 선수로 뒤따릅니다. 국가대표팀 중에서는 브라질이 14명의 선수로 이 목록에 가장 많이 이름을 올렸어요. 호날두는 그의 풍성한 커리어 동안 수많은 상을 획득했지만 GDC 미디어는 메시가 세계 축구 역사에서 1위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팬들은 메시와 호날두 중 누가 더 위대한 선수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을 겪었어요. 그러나 2022년 월드컵 금메달을 성공적으로 딴 메시로 인해 상황이 확실해졌습니다. 미디어 회사 GDC 미디어는 메시가 모든 시대 최고의 축구 선수 100명 목록에서 1위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호날두는 메시 바로 뒤에 오지만 세계 축구의 다른 전설들보다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펠레와 마라도나는 모두 선수 커리어에서 큰 성과를 달성했고 월드컵에서 빛나는 성적을 거두어 우승했습니다. 이것은 호날두가 달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펠레와 마라도나는 이 목록에서 각각 3위와 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디마리아는 위에서 언급된 탑 100 목록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선수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니에스타 22, 호날디뉴 21위, 카카 38위, 보다 높은 17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디마리아의 커리어는 많은 기복이 있었고 레알 마드리드를 떠난 이후로 그의 경기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월드컵에서 디마리아는 뛰어난 경기를 보였습니다. 그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월드컵 우승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세계 축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100명의 선수 목록에서 루니의 이름이 놀랍게도 없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 선수인 그의 상과 클럽을 위한 기여는 로벤, 이브라히모비치, 하자드와 같은 탑 100 선수들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이 목록의 대부분 선수들은 이미 은퇴했거나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엠바페는 이 목록에서 가장 젊은 선수입니다. 24살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엠바페는 이미 PSG에서 여러 상을 획득했습니다. 그는 또한 프랑스 대표팀과 함께 2번 월드컵 결승에 진출하고 1번 우승했습니다. 한편 메시는 인터 마이애미에서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에 타타 마르티노 감독이 상황을 밝혔습니다. 내일 인터 마이애미는 9월 아르헨티나 대표팀과 함께 경기를 치른 후 돌아온 메시를 맞이할 것입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스포팅 KC를 3에서 2로 겨우 이기는데 어려움을 겪은 후 메시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 대표팀과 볼리비아와의 경기에서 휴식을 취한 메시가 좋은 체력과 정신 상태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MLS에서 내슈빌과 0에서 0으로 비긴 경기에서의 실망을 메시가 겪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 메시와 그의 동료들은 득점을 할 수 없었으며 2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메시가 미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득점이나 어시스트를 할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미국에 온 이후 메시의 정신 상태가 처음으로 저조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인터 마이애미의 타타 마르티노 감독은 메시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더 애슬레틱 과의 인터뷰에서 타타 마르티노 감독이 말했다. 우리가 내슈빌 앞에서 득점 없이 비긴 후 메시는 정말로 실망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경기를 이길 수는 없다고 느긋하게 있어라고 말했다. 메시는 정말로 슬펐습니다. 그는 항상 승리를 추구하고 그런 정신 상태를 바꾸기는 어렵다. 메시의 실망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터 마이애미를 MLS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그들은 플레이오프 자격을 얻는 마지막 위치에서 6점을 뒤지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어떤 점수도 아쉽습니다. 타타 마르티노 감독은 메시를 계속 출전시키면 체력 문제가 아니더라도 부상의 위험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 마이애미 팬들은 메시가 덜 뛰는 것에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는 현재 인터 마이애미의 성능의 50%를 차지한다는 슬픈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메시를 경기 시작부터 출전시키지 않더라도 인터 마이애미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를 벤치에서 뛰게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입니다. 현재 인터 마이애미는 MLS 동부리그에서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승리를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한편 메시는 최근 그의 일상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이 많은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대한 열정은 최근 인터뷰에서 메시가 전보다 더 편안해 보인 것에서 느껴졌습니다. 메시는 그의 일상 속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사생활의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많은 기이한 습관이 있다. 메시는 그의 습관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다. 특히 그는 가족을 위한 안전한 의식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질서와 식사 시 가족 구성원의 자리에 대한 것까지도 그의 꼼꼼함을 강조했다. 자기 전에 다음날 아침 식사 테이블을 미리 준비한다. 아침에는 모두가 그들의 고정된 자리에 앉아서 식사한다. 아이들, 안토넬라, 그리고 나, 우리 모두 이 규칙을 따른다라고 메시는 말했다. 또한 메시는 운동화를 신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집이나 팀이 휴식을 취하는 호텔에 도착하면 즉시 운동화를 벗어야만 한다. 메시는 덧붙여 그것은 의식 없이 하는 행동이지만 사실 나는 말하기 민망한 더 기이한 습관도 있다 라고 고백했다. 식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메시는 확언했다. 나는 음식에 대해 꽤 단순하다. 구운 고기, 파스타, 초콜릿, 크림. 나는 달콤한 것이 좋다. 그것은 내게 딱 맞아. 나는 되도록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지만 가끔은 그것을 즐기기도 한다. 오늘의 비디오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과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우리는 콘텐츠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종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여 채널의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회차에서 만나요.